안녕하세요. 단신입니다. 나 혼자 논자. 제가 그렇게 붙인 거는 아니었는데 처음부터 나 혼자 논다 문명편 지금 3탄째죠? 원래는 이렇게 영상을 계속 안 찍었는데 뭐 딴 사람들은 보는 거 재미없겠지만 영상 찍어서 남기니까 은근히 모르겠어. 저는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찍게 되었고 지금도 계속 게임 중인데 결국은 핵무장을 하고 핵공격을 감행을 했습니다. 일단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평지인데 못 짓더라고요. 이게 미사일 경락고를 지어야지 공격이 가능한데 미사일 경락고를 못 짓고 여기는 지금 지웠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 공격했냐면 이쪽 보이시죠? 완전히 박살내 버렸어요. 그리고 핵잠수함도 핵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뭘 했냐면 핵공격을 해버렸죠. 지금 이렇게 하면 점령하는 것도 되게 쉽고, 그리고 점령을 못한다고 해도 얘는 아무것도 못하겠죠 앞으로. 지금 거의 이제 그렇게 만들어놨죠. 또 한 방 날라갑니다. 사실 게임은 끝났어요. 문화 승리가 돼버렸거든요. 원래 지배 승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되니까 어느 순간 자동으로 문화가 쌓여가지고 문화 승리가 돼버렸고, 근데 문화 승리를 했어도 지배로 원래 목적을 지배로 넣었으니까 지배 승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게임을 하고 있고, 지금 사실은 이런 거 그냥 먹어도 돼요. 구축함 하나 생산해서 쳐도 되는데 제가 지금 구축함을 생산할 돈이 지금 당장 없어서 생산 안 하고 있는데, 생산할 수 있나? 신앙으로? 신앙으로 배는 못 사더라고요. 헬리콥터를 타서 사서 털어버릴까? 구축함 있네요. 이렇게 해서 먹어버리면 지금 체력이 없잖아요. 그냥 먹어버릴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얘네들 뒤로 다 빼고. 그렇죠. 그러니까 핵공격 감행한 이유를 아시겠죠? 뭐 이게 정당화되고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도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알겠지만 얘가 어디냐 이름이. 원래 샤카의 전쟁 선포를 했는데 얘네들이 다 동맹이라서 동시에 샤카 공격하는 순간 다 전쟁 선포가 되더라고요. 근데 물론 막으면서 버티면서 하나씩 먹을 수 있는데, 굳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 흰색이 다 포르투갈 영지거든요. 이미 충분한 자원이랑 그 교육 루트랑 교육을 보시면 도시 국가랑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차이나 같은 경우, 몽골 같은 경우는 저한테 전쟁 선포를 안 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거고, 도시 국가랑 그냥 연결해도 수익원이 이제 꽤 짭짤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핵공격을 했을 때 영향을 받는 게 기후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기후 영향을 받는지 모르겠네. 기후도 영향 별로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이 원래 이상해. 원래 핵공격을 많이 하면 그 지구가 안 좋아지잖아요. 뭐 그러면서 뭔가 그것도 있고 되게 반발도 많잖아요. 원래 외교적으로도.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 조지아네? 조지아는 내가 없앤 나라죠. 그래서 굳이 얘를 돌려줄 필요가 없어서 날려버렸고요. 굳이 이제 더 이상 내 상대 국가들을 필요 없고 그냥 도시 국가랑 거래를 해도 충분히, 보시면 알겠지만 수익금이 꽤 돼요. 보시면 막 57원 들어오고 이런 데도 있고. 그래서 그냥 도시 국가랑 교역을 하고 있고, 또 먹었으니까 좀비 없애야겠죠? 이거는 공병이 지을 수 있더라고요. 미사일 발사 기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공병으로 지운 거고, 맨 처음에 그래서 대륙간 탄도를 왜 못 짓지 했는데 있더라고요.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지어서 날렸고,
이쪽 진영 수메르 같은 경우는 제 동맹이기 때문에 굳이 이쪽이랑은 전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 때문에 싸우고 있죠, 애들이랑. 그리고 이쪽은 제가 거의 포위해서 점점 서진하고 있고, 아마도 방해를 할 만한 병력이 안 남았어요. 이쪽 섬 쪽에 처음엔 다 모여 있었는데 제가 전쟁과 동시에 다 전멸시켰거든요. 그리고 이 땅도 제가 핵 공격을 안 하는 거는 이제 먹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겠죠. 여기 좀 현실적인 게 뭐냐면, 원전 발전을 하면 저기 체르노빌 터진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그, 그 폭발의 위험이 있어요, 원전 같은 경우. 그래서 저거를 없애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원자로 재승인이라고 했는데 제가 발전소를 자원을 아끼려고 따로 안 지었거든요, 다. 그래서 지금 못 보여드리는데, 원자로 재승인, 그러니까 원자로 관리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거를 안 하면 이렇게 터져요. 지금 이게 터져서 못 쓰게 된 거고, 여기는 지금 다 오염된 거거든요. 이게 이 오염 같은 경우는 일꾼을 생성을 하면, 이게 제가 방금 생산해 놔서 그런가 봐. 이제 오염을 없애야 돼요. 오라클 수리할 수 있네. 유닛으로 밖에 없앨 수밖에 없고요. 오염은 유닛이 아니라 일꾼. 지금 같은 경우는 교육 루트도 사실 거의 이제 고려할 필요가 없어졌죠. 왜냐면 제가 핵공격으로 대부분의 적 병력을 날려버렸고, 얘는 제 병력으로 다 진압을 했고, 나머지 애들은 핵공격으로 사실상 저한테 대항 못해요. 이제 얘는 더 이상 병력도 없고 생산하기도 어려워요. 지금 실질적으로 쓸만한 도시가 8랭케밖에 없는데, 이거 하나로는 생산하는데 좀 장애가 있고, 도시 국가들도 보면 제가 종주국이에요. 제가 종주국이 되면 얘네들이 저를 위해 싸워주거든요. 그래서 방어가 되고 있고, 이름 뭐였지? 이쪽도 아미티만 레누비아도 지금 핵공격으로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지금 좀 남아있긴 한데, 사실상 얘는 포위가 돼 있는 형태라서 이쪽은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리고 제 핵잠수함이 아직 3대나 이쪽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핵으로 공격을 할 수가 있고, 지금 그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그냥 이제 게임이기도 하고 뭐 재미를 위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제가 보면 그냥 뭐 볼만하더라고요. 내가 하는 건데 왜 나는 재밌지? 딴 사람은 재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남기고 있는데, 제가 보면은 보통 전쟁은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전쟁은 나한테 이득이 되면 보통 하는 거죠. 정치적이든 아니면 뭐 자원이든 생활권이든 보통 그게 많아요. 그리고 보통 사람의 감정도, 분노는 언제 되냐면 안전한 상황에서 어떤 기분이 거슬릴 때 낼 수 있는 게 사실 분노거든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전쟁도 마찬가지거든요. 전쟁도 가장 강한 분노의 표출이잖아요. 전쟁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확실히 이길 수 있다는 압도적인 무력, 핵무기라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이 무력이 있으니까 그냥 쳐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으로 예를 들자면, 사람이 어떤 특정 사람이나 강아지나 고양이한테 화를 낼 수는 있지만, 물론 이제 고양이나 개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호랑이나 곰 앞에서 분노를 표출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곰 잡는 사람도 있고 했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곰이나 사자를 때려잡고. 근데 일반인이라면 불가능하죠. 분노보다는 두려움을 느끼겠죠. 보통 그렇거든요. 자기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강한 상태에서 상대에겐 두려움을 느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많은 전쟁에서 사실 시발점을 생각을 해보면, 내가 압도적인 무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상대가
상대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생각이 있을 때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친 수 있었던 이유를 보면 세계 2위 군사력이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경제 군사 사정이 사실 좋지 않아요. 계속 크림반도 때도 아무것도 못했고, 그 다음에 내전도 계속 겪고 있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EU 가입이 승인돼서 뭔가 그쪽이랑 엄청 뭔가 교육을 해서 좋은 뭔가 수익을 내거나 그런 상황도 아니죠. 그죠? 그리고 또 다른 반면으로는 나토에도 가입이 돼 있지 않으니까 사실 군사력으로 보면 고립돼 있죠. 지금도 아무도 안 도와주잖아요. 뭐 무기는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자체 방어에 성공해서 어느 정도 성과는 거두고 있긴 하지만 근데 러시아도 전병력을 투입한 거는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러시아 지금 뭐 경제적으로 제재 때문에 망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은데 저는 사실 그렇게 보진 않아요. 괜히 전혀 그 생각도 없이 움직이진 않았을 거고 만약 전쟁이 끝나고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크림반도 때처럼 수습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푸틴이 자기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이득을 얻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다시 정치적 입지를 확보히 하겠죠. 아마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 국가가 저에게 전쟁 선포를 했지만 전쟁 선포를 했다라고 해도 저는 충분히 몰아낼 자신이 있으니 그냥 쓰는 거고 핵무기도 우리는 다 핵 억제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동등한 전력을 갖고 있을 때고 지금 신난이로를 했고 시대가 많이 흘렀는데 얘네들도 핵을 생산할 수 있었지만 핵을 보유하거나 먼저 핵 공격을 전쟁을 난 이후에 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AI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그거죠. 저도 이 게임상에서 제가 지금 압도적인 무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불필요한 희생을 할 필요가 없죠. 핵 공격을 하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사실 필요가 더 이상 없어요. 충분한 자원이랑 영지와 그 다음에 생산할 수 있는 도시들을 갖췄고 충분히 수입, 뭐 종교라든지 뭐 과학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갖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필요가 없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더 이상 도시를 점령할 필요가 없고 계속 방해만 되면은 그냥 없애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비슷한 예로 뭐가 있을까요? 그 미국이 그 일본에 핵폭탄을 2번 떨어뜨렸잖아요. 그 당시에는 핵무기 사용에 대해서 뭔가 국제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았으니까 생각해보면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그때 육군을 상륙하고 육군을 또 상륙을 그냥 할 수 없잖아요. 저지가 들어가니까 포격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또 비행기로 실어서 개통포탄도 떨어뜨리고 한포 사격도 계속 해줘야 되고 그게 두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일단 비용도 엄청나고 그리고 자국민이 죽으면 자국 내부의 여론도 안 좋아지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핵폭탄 2방은 물론 일본인에게는 재앙이었지만 미국 입장에서 보면 가장 쉽게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었죠. 가장 쉽고 빠르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비용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저렴한 방법. 그러니까 핵무기를 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도 보면은. 그러니까 뭔가 자주 국방 하는데 사실은 세력 대 세력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우리만의 뭔가 지킬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어야 사실 전쟁은 억제된다라고 보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면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처럼 또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그냥 게임하다가 문득 그 생각이 나서 영상을 다시 찍어봤고요. 아, 너무 또 오늘 주저리 찍었네요. 이제 15분이 넘어가서 여기까지만 하고, 네, 영상 줄이겠습니다. 10분으로 끊어야 되는데 점점 말이 많아지네. 네, 감사합니다. 단신이었습니다.